83번. 이제 개별 상품이죠. 우리가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 중에 종신, 교육보험, 어린이보험, 뭐 변액보험, 연금보험, 유니버설보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신보험인데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망보험이 종신보험은 아니에요. 사망보험 중에는 정기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보험이 뭐라고요? 종신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설명에 대해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죽으면 주는 거예요. 보험기간을 미리 정해놓는 게 아니라 정함이 없이 한다고 했으니까 2번이 틀렸고, 우리가 만약에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이 경제적인 그런 공공을 해결하는 생활보장형 상품 맞죠? 다양한 특약 부과를 통해서 종합보장형 보험 설계가 가능하다. 그래서 요즘에는 종신형 보험이 거의 만능형 보험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연금도 전환할 수 있고 질병이나 이런 것도 보장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종신보험이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에서는 가장 파워풀한 그런 상품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죽어야만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실은 사람들이 좀 꺼리는 거죠. 내가 못 받고 내가 죽어야만 누군가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타적인 보험이다. 그래서 가족사랑 보험이라고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사랑. 종신보험은 가족사랑 보험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문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이 종신인 대표적인 사망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이제 어떤 경우로 사망하더라도 약정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을 풀어 쓴 부분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혼돈스러울 수도 있는데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신보험은 기준연령에서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납입한 초과하는 거 아니죠. 종신보험도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이니까 초과하면 저축성인데 초과하지 않는 거다. 그런 부분이고요.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은 모두 이런 게 들어가면 뭐뭐만 이런 게 들어가면 의심하셔야 됩니다. 모두 종신보험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을 정한 정기보험도 사망보험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고요.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이니까 당연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자라면, 그죠? 근로자라면 요게 단서입니다. 종신보험에는 재산보험 관련 특약만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특약을 부과할 수 있어서 종합형 보험이다, 만능형 보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특약만. 자,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또는 뭐뭐만 이런 게 들어가면 의심해라, 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신보험은 여러분들 우리 반드시 나오는 문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반페이지도 안 되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그 내용 기억하시면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83번 종신보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4번 교육보험입니다. 우리 교육보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절에, 지금은 아니지만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교육보험,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 교보생명이 교육보험이었죠. 대한교육보험이라고 하는 회사 이름이 교보로 바뀐 겁니다. 원래 교육보험을 가지고 성장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이고 우리가 부모가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우리의 학자금을 지급해 주는 거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교육보험의 성격은 뭐라고요? 저축성 보험이다. 보장성 보험이 아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관련해서 저축성 보험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어린이 시절에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나온 보험이 보장성 보험으로 어린이보험, 우리 다음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교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주계약의 보험사고를 기준으로 생존보험 맞죠? 우리 살아있으면 주는 보험이고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 맞습니다. 부모 생존 시 각종 학자금, 교육자금을 지급하는 교육상품 맞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도 주고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보험은 저축성 보험이기 때문에 누가 죽어야 그죠? 대상이 죽어야 계약이 소멸되는 거지 부모가 죽는다 그래서 계약이 소멸되거나 사망보험을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우리가 정해진 학자금이나 교육자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신보험이 활성화되고 어린이보험에서 학자금 등을 지급하는 상품이 출시되면서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다. 자, 요건 특징이니까 같이 기억하십시오. 교육보험은 판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아무래도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려웠을 때는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 내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뭐다? 교육보험이다. 좀 교육보험하고 어린이보험을 섞어가지고 혼돈되게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명확하게 판매가 줄고 있는 것은 교육보험,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어린이보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보험은 생사혼합보험,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 우리 생존보험이면서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 저축성 보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교육보험은 부모의 사망 시 계약이 소멸되는 단점, 아까 소멸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소멸되지 않고 우리 학자금을 지급한다. 교육보험은 부모의 생존 시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당연히 부모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학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든 거니까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되고요. 교육보험은 변액형 상품, 우리가 변액교육 보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액형으로도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가입할 수 없다가 아니라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보험은 뭐라고요?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사망했다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상품이 아니다. 저축성 보험이다. 그렇게 기억하면서 교육보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5번 어린이 보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보험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교육보험이 저축성 보험이었다면 어린이 보험은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어른이 보험이라 그래서 만기가 원래는 30세 만기였는데 100세 만기까지도 판매가 돼서 그런 혜택을 많이 주는 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라고 했으니까 어린이와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질병과 상해 등을 보장하는 거 맞겠죠? 교육보험 성격이 가미된 상품도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학자금 주는 게 사망을 보장하는 급부설계, 보장성 보험에서 사망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사망을 보장하는 급부설계는 불가합니다. 자, 어린이 보험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망을 보장하는 급부설계가 불가능하다. 사망보장 불가, 어린이 보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 15세 미만 시 사망 시에는 납입한 보험료 전액과 책임준비금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합니다. 왜? 어린이가 죽었는데 어린이 보험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급부설계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시는 거 사망보장 불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15세 미만의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기납입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중에서 큰 거, 책임준비금이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해지환급금도 아니고 기납입 보험료도 아닙니다. 그래서 책임준비금 중에서 큰 것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어린이가 없어졌으니까 소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험은 만 15세 미만 사망 시에는 납입한 보험료가 해지환급금이 아니라 뭐라고요? 책임준비금 중에서 큰 금액을 준다. 어린이 보험은 부모 생존 시에 각종 학자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어린이 보험은 부모 생존 시에 각종 학자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아니죠. 저축보험이 그랬고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보장해 주는 거죠. 어린이 보험은 아동기 안전사고, 사기 노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인데 안전사고는 맞지만 사기 노출에 대한 위험사고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병과 상해에 대한 보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린이 보험은 교육보험에서 학자금 등을 지급하는 상품을 감소하고 있다. 감소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이 보험이 판매되면서 교육보험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은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 교육보험,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 어린이 보험, 사망 보장은 불가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15세 미만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책임준비금과 기납입 보험료 중에 큰 금액을 주고 계약은 소멸한다. 어린이가 죽었기 때문에 소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어린이 보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6번 유니버설 보험에 대한 에센셜입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니버설 보험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잘못. 자, 우리가 유니버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보험에 보험료를 우리가 추가 납입할 수 있거나 중도 인출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서 조금은 더 자유롭게 보험금을 우리가 좀 뺄 수 있는 그런 좀 특화된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말 그대로 유니버설 보험이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보험에 어떤 추가적인 기능이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더 이해하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의 추가 납입 당연히 가능하고 중도 인출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본 보험금에 우리가 공시율을 적용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 유니버설 보험도 있고 변액 유니버설 보험도 있듯이 우리가 일반 계정이나 특별 계정 둘 다 해서 다 운용이 가능한, 그러니까 정답은 잘못 설명한 거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자의 보험 수요 변화에 따라 보험료 추가 납입, 중도 인출 등을 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 보험 상품은 뭐냐? 유니버설 보험이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보험은
저축성 보험이 됐든 간에 아니면 보장성 보험이 됐든 간에 우리가 이제 만기까지 긴 기간에 우리가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기능들, 일종의 은행의 기능들을 좀 넣어서 만든 거다. 이렇게 더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는 상품인 경우 기본보험금의 보험계약 대출이율,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보험회사가 잘못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적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출이율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보험금에 우리가 공시이율을 적용해서 추가 적립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 우리가 유니버설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대출이율은 우리가 잘못했을 경우, 우리 기억하십니까?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보험회사의 어떤 잘못으로 우리가 보험료를 반환할 경우에는 보험계약 대출이자 이율을 더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변액 보험으로는 운영할 수 없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계정, 변액, 특별 계정 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액 유니버설 보험이라고 오히려 더 많은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설 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 변액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86번 에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7번 장애인 보험에 대한 부분인데요. 장애인 보험은 조금 내용이 좀 많아요. 장애인 전용 보험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시험에 자주 나오기도 하고 또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우리가 두 편에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장애인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틀린 거.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보험이라 그래서 특별하게 대우해주지 않는다 라고 기억하시고 동일하게 가입을 진행을 한다. 물론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보험료나 이런 부분들을 일부 좀 할인해주는 부분이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장애인 연금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보다는 우리가 조금 수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짧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 금을 우리가 연금 보험금 같은 거 지급할 때 좀 더 많이 지급한다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런 것들을 특별하게 혜택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은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주는 거지 특별한 혜택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보험에 대해서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동일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머리에 두고 진행하시면 좋겠고 이러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가입한다?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차별이 되는 거죠. 왜? 우리 일반인도 거절할 수 없는데 장애인도 동일하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과거 암 질병 이력이 있는 경우 암보험 가입이 당연히 우리 일반인도 제한될 수 있고요. 장애인도 제한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금융위원회에서 장애인 보험 가입 차별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그게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런 차별방지센터를 운영할 정도까지 여유가 없습니다. 보험협회 아니면 금융감독원인데 우리가 가입 차별 방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보험협회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가로 시행에 따라 우리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법적 마련 장치 아까 동일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동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엄격하게 좀 규제하기 위해서 협회에 이런 차별방지센터를 두고 있다. 꼭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보험은 일반 보험에 비하여 심사 절차 간단하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장애인 보험 문제 푸실 때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동일하게 이 말씀을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진행돼야 되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지만 감액은 할 수 없다? 우리가 일반인도 감액할 수 없으니까 장애인도 당연히 동일하게 감액할 수 없다.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을 위한 경우에는 우리가 장33 이렇게 기억합니다. 장33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죄질이 나쁜 겁니다. 왜 장애인 더군다나 우리가 정상인에 비해서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차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방지센터는 감독원이 아니라 협회에 우리가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장애인 보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뭐라고요? 예, 동일하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기억하시고 방지센터는 협회에 두고 운영을 하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서 장애인 보험 첫 번째 에센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험 이제 두 번째 에센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장애인 전용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을 하지만 하나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거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도 우리가 일반 보장성 보험과 별도로 우리가 장애인 전용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을 때 100만 원 한도로 우리가 100만 원 한도로 그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또 수익자로 하는 경우에 연간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해주고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4천만 원.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 마찬가지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한도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장성 보험은 12%인데 100만 원 한도로 장애인 같은 경우는 15%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아주 크게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계약의 보험금의 일정 범위 얼마라고요? 4천만 원 범위 내에서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보장성 보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는 얘기고 가입 시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인수 조건을 결정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그렇으니까요. 개인 보험의 경우 암은 보장하지 않는다. 개인 보험의 경우에도 암을 보장해 준다. 그래서 틀린 부분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혜택으로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이 수익자로,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경우에 또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간 4천만 원까지 비과세, 그 다음에 연간 100만 원 한도로 15%의 세액 공제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의 세액 공제 한도가 100만 원이고 장애인도 별도로 각각 우리가 1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신에 우리가 세액 공제율은 우리가 일반 보장성인 경우에는 12%, 장애인 보장성인 경우에는 15%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보험은 사업비율과 이자율을 우대 적용하지만 장애인의 평균 수명이 일반인에 비해 짧아 일반 보험이 비싸다가 아니라 사업비율과 이자율을 우대 적용해서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보험료가 비싸면 안 되겠죠. 동일하게 해주는데 그래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줘서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사업비율과 이자율을 우대 적용하는 겁니다. 어디에서는 다른 이유를 이렇게 적용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업 비율과 이자율을 적용한다. 우대 적용한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일반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세액 공제와 별도로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2%, 15% 그래서 토탈리 27%까지 받을 수 있다. 그 대신에 금액은 100만 원씩 한도잖아요. 그래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7만 원이 되겠죠. 12만 원, 15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애인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은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복지법이 아니라 우리 증여세는 전부 다 어느 법을 적용받습니까? 상속증여세법. 장애인 복지법이 아니라 우리가 장애인 복지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장애인의 어떤 보험 가입 대상을 결정을 해줍니다. 그거는 맞는 얘기지만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는 증여세, 상속증여세법에 따라서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좀 저렴하다. 모든 것은 다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보험료는 좀 저렴하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서 장애인 보험 2에 대한 에센셜 88번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9번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에 대한 우리 에센셜입니다. 다음 중 연금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사실과 다른 거 고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노후에 그죠? 연금 이후 보통은 55세 이후라고 하는데 요즘은 55세 너무 젊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55세 앞으로 개정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민간보험의 경우들은 대부분 55세 이후에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금보험은 연금 개시 전의 위험 보장기관과 연금 지급기간, 그죠? 우리가 이제 요거를 제2 보험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금 위험 보장기간이 있고, 여러분들이 연금 보험료를 내는 기간이 있고, 55세 이후에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서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서로 달라야죠. 1 끝나고 나서 2가 시작되는 거니까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위험 보장 기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러니까 1 보험 기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고 사망보험금이겠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금 지급 기간에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우리가 연금 지급 기간 중에는요, 연금을 지급받다가 죽는 경우니까 사망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라 남은 기간 중에 연금 남아있는 부분을 일부 주거나 아니면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는 연금 남아있는 연금을 수령하게 되어 있는 거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3번이 되겠고요.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 지시
지급 개시 이후에는 우리가 종신연금을 포함한 혼합연금형이나 종신연금형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종신까지 받겠다고 해서 이 계약에 대한 보험금을 받고 연금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무슨 사정이 생겼다고 해서 해약을 하게 되면 그 앞에 조건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다시 소급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불편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연금보험에서 위험보장기간인 우리 위험보장기간이 1보험이라고 했습니다. 1보험기간의 사망시에는 책임준비금이 결국은 사망보험금입니다. 같은 개념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어느 기간이라고요? 2보험기간이 아니라 1. 연금을 지급받기 전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위험보장기간인 제1보험기간의 사망시, 제1보험기간 사망시 해지약금을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책임준비금을 지급 계약은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종신연금형이나 종신연금을 포함한 혼합연금형의 경우 연금이 지급 개시되면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연금이 지급된 개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확정연금형은 피보험자 생존기간이 적립금에 이자만 지급하는 거, 이자만 지급하고 나중에 상속 때 다 지급받는 거를 우리가 확정연금형이 아니라 상속연금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속연금형의 경우에는 우리가 피보험자 생존 기간에는 이자만 받다가 이분이 이제 연금을 가입하신 분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한 경우에 상속연금을 우리가 피상속자에게 주는 그런 방식의 보험 상품이 상속연금형이 되겠습니다. 확정연금형은 처음부터 정한 금리를 지급해 주는 것을 우리가 확정연금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1보험기간, 2보험기간 구분하시고 중복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는 우리가 사망보험금인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계약은 소멸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89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0번입니다. 우리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든 보험 금융기관에서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데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꼭 생명보험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축, 그래서 이자 소득에 대한 부분이 비과세되는 혜택이 있는 거고 실은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소득이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세제 적격의 혜택이 있는데 세제 적격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죠. 그 조건이 뭐냐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조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설명으로 틀린 거니까 우리가 조건이라는 게 세제 적격으로 연금저축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보험료 납입 기간은 5년입니다. 그 다음에 가입 나이는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가입 나이 조건은 삭제됐습니다. 보험료 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이고요. 소득공제 방식이 아니고 세액공제 방식이고요. 맞습니다. 상품의 근거법령은 소득세법이다. 옛날에는 조세특례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혜택을 받았는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는데 바뀐 거, 그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게 뭐냐면 가입 나이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없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부분은 2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제적격 가입 조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법으로 바뀌었고 가입 나이는 제한이 없어졌다. 그래서 18세도 아니고 20세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최소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되고 연간 한도는 1,800만 원이다.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소득세법에서 최소 5년 이상, 그 다음에 1,800만 원, 그 다음에 55세 이후에 수령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 가입 나이 부분은 삭제되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보험료 납입 기간은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최소 5년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근거법령이 소득세법에서 조세특례법으로 바뀐 게 아니라 바뀌었습니다. 조세특례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소득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바뀌었고 그 다음에 보험료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100% 다 맞을 수 있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90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1번 퇴직연금에 대한 에센셜입니다. 우리 퇴직연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게 왜 도입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유보했다가 나중에 돌려주는데 회사가 어렵거나 아니면 일부 또 CEO들이나 뭐 일부 어떤 사업의 그런 오너들이 그런 퇴직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외, 그죠? 사외. 우리가 외부에다가 맡긴다. 외부에 맡기는 제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퇴직연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틀린 거 고르는 문제인데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에 맡기는 거다. 맞는 얘기겠고요. 도입 초기에는 10인 이상 근로자가 아니었고 5인 이상 근로자를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다 풀어놨습니다. 지금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는 전 사업종으로 실행 중이다 말씀드렸고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등으로 가입 범위가 다 확대돼서 모든 가입자가 다 가능한 개인 사업자든 아니면은 법인 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 퇴직연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기업형 IRP는 상시 근로자 10명.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기업형 IRP는 몇 명이라고요? 10인 미만. 기업형 IRP 10인 미만. 그 다음에 우리가 퇴직연금 상품의 종류에는 처음서부터 우리가 확정돼서 회사가 운영하는 것을 DB형. 그래서 회사가 운영하니까 보장도 안 해줍니다. 회사가 알아서 보장을 해주니까 예금보호법에서 우리가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확정 기여형은 우리 여러분들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을 운영하는 거고 퇴사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퇴직연금을 옮겨놔서 운영하는 그런 퇴직연금 계좌를 우리가 IRP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뭐 중도 인출형이 있다 이런 것들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퇴직연금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만 운영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퇴직연금까지 하면 그 사람들 운영도 못합니다. 국민연금이 얼마나 큰데요, 그죠? 그래서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대신에 우리가 뭐 산업 근로공단,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 증권, 보험회사가 운영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퇴직연금에는 납입한 보험료가 소득공제되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 우리 연금계좌 다 뭐죠? 세액공제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퇴직급여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사람은 IRP에 가입할 수 없다.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에 가입할 수 있죠.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상관없이 반드시 퇴직연금 연금에서 수령한 금액을 IRP에 우리가 일단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제도를 통해서 퇴직금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보험회사의 퇴직연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변액보험 판매 자격이 있어야 된다. 변액보험 판매하기 위해서는 변액보험 판매 자격이 있어야 되지만 생명보험 퇴직연금을 위해서는 퇴직연금 사업자,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자격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지 변액보험을 판매 자격을 취득한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라는 부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적용한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DB형, DC형, IRP형이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91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2번 변액보험입니다. 우리가 변액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바뀌는 거냐? 요 액이 바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액이 변한다는 때 요 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보험금. 그죠? 그러니까 보험금을 널리 얘기하면 보험금 안에는 해지 환급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이나 해지 환급금이 변동되는 것을 우리가 변액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변역이 되려니까 우리가 요거를 운영하는 별도의 우리가 계정, 특별 계정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경우요. 그죠? 섞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일반 계정하고 섞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일 이런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바뀌려면은 우리가 어떤 상품에다 투자를 해야 되냐면은 유가증권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이라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요 금액 자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 변동한다는 거예요. 매일.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서 변액보험은 두 해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에센셜로 설명을 하니까 한번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액보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상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이렇게 세 가지에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아닌 거 고르는 문제니까 여신전문금융법하고는 요 변액보험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법은 어디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여신전문은 카드사, 여러분들 아시는 카드나 캐피탈사 이런 회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변액보험에서 투자 실적에 따라 조금 전에 변동하는 금액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보험금, 해약환급금, 해지환급금, 해약환급금, 요즘에 이제 용어를 좀 통일하고 있는데 우리 모집인에서는 아직 해지환급금이나 해약환급금을 같이 쓰고 있지만 같은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약했을 때 받는 돈, 그런 부분들이 실은 매일 변동되는 거,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자 적립금은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해서 매월이 아니라 매일입니다. 우리가 주식 채권이라는 게 매일 변동하기 때문에 매일 변동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변액보험은 보험기간 중에는 펀드를 변경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펀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안정형에 가입했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시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식 비중을 높여서 그런 펀드를 가입해야 되겠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식의 변동성이 크니까 좀 더 안전적인 그런 채권형 펀드에 좀 가입을 좀 늘려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펀드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변액보험은 상품 설명서에 기재된 해약환급금을 우리가 최저 보증하는 거, 우리가 최저 보증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변액보험 상품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기본 보험금을 보장해주는 보장형 상품들이 있어요. 변액종신이나 변액 유니버설 보험 중에 보장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렇고요. 또는 기납입 보험료로 최저 사망보험금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주로 저축성 보험인 변액연금보험이나 변액 유니버설의 적립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보험금으로 또는 기납입보험료로 사망보험금을 최저 보증해주지만 해약환급금은 최저 보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품에서도, 변액보험의 어떤 상품에서도 해약환급금은 최저 보증하지 않는다. 최저 보증하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당연히 예금자 보호에도 적용이 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변액보험에서 최저 보증이 되는 특약이나 기본 사망보험금 또는 기납입보험료로 어떤 사망보험금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예금자 보호법에서도 보장을 받는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변동보험은 별도의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운용을 잘했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납입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기본 보험금이 있고 변동보험금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장성일 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장형 그런 변액 종신이나 변액 유니버설에 보장형에서 이런 형태로 구조가 돼 있는데, 이 변동보험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추가 납입하는 게 아니라 요 안에서 우리가 운영된 실적에 따라서 요 변동보험금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거고, 우리가 비누적 방식으로 매월 이런 부분들이 쌓여나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변액보험 첫 번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액보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변액보험 93번에 변액보험 2 상품의 종류에 대한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좀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보장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적립형이 있습니다. 저축형이 있는데, 보장성이 있고 저축성이 있는데, 보장에는 변액 종신과 변액 유니버설의 보장형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축보험에는 변액 연금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변액 유니버설의 적립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연결한 거 고르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변액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연금으로 전환한다,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변액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1보험기간과 2보험기간으로 우리가 구분하죠. 연금보험이 1, 그죠? 위험 보장 기간이 있고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이 있듯이 1, 2로 구분하는 건 동일합니다. 변액 유니버설 보험 같은 경우는 추가 납입 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게 유니버설 보험이었으니까 이 기능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B, 그죠? 나 같은 경우는 A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으로는 나의 A형인 그 2번이 되겠습니다. 변액보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금자 보호법, 왜냐하면 이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계정에서 운영되는 그 상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 계정에 들어가 있는 거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거니까 우리가 예금자 보호에서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했을 때 예금자 보호에서 보장해주지 않듯이 우리가 안 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는 특약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보험 자체에서 최저 보증하기로 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우리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한다. 좀 어렵게 말이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변액보험에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금액이 뭐냐? 그 종류가 뭐가 있냐?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약, 그 다음에 우리가 최저 보증하기로 한 보증금, 그죠? 보험금.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증을 받는다. 예금보호법에서 보험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5천만 원까지 마찬가지로 보호제도를 받고 있다. 자, 변액보험과 일반보험의 공통점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약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를 받고 보험금 지급 사유나 보장성 선택 특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동일하게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이유 이런 부분들은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라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최저 이율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 변액하고 일반보험하고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변액 유니버설 보험 보장형의 사망보험금은 우리가 보장형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이나 유니버설의 보장보험은 우리가 사망보험금으로 기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기본 사망금을 보장합니다. 최저 보상합니다. 기본 사망보험, 기본보험금, 기본 사망보험금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최저 보장을 해주고요. 변액보험 가입 이후에는 보험계약 관리 내용을 매월,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주, 왜냐하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계약자에게 계약 내용에 대한 계약 관리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좀 더 자주 해줍니다. 일반 보험인 경우에는 연 1회 해주지만 변액 같은 경우는 매월은 아니고요. 변액도 우리가 분기 1회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이 아니라 분기 1회 제공해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액보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류에 대해서는 사망을 보장해주는 변액보험의 경우는 어떤 게 있다 말씀드렸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변액 종신보험, 변액 유니버설 보장형이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계약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분기 1회에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번 변액보험 2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